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저 멀리 다른 동네 아르바이트생 월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일반 균형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경제의 거대한 그림이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학 공부하면서요, 주로 나무 한 그루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뭐 예를 들면 커피 시장이라든지 스마트폰 시장 가치요.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저랑 같이 망원경을 딱 들고 숲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볼 겁니다. 경제라는 이 거대한 숲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빅픽처를 보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 숲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모든 조건은 그대로라고 치고 이렇게 가정하고 딱 한 시장만 떼어서 분석하는 부분 균형 분석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죠. 커피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딱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정말로 커피 시장이 세상과 딱 단절돼서 혼자만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죠. 아니, 교수님, 커피 시장 하나만 보는 것도 머리 아픈데 왜 굳이 모든 시장을 한꺼번에 봐야 하는 건데요? 와, 정말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요, 커피 시장에 생긴 작은 변화가 마치 도미노처럼 설탕 시장, 우유 시장, 심지어는 카페 아르바이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훌륭한 질문이 나왔으니 답을 해드려야겠죠? 경제라는 숲에서 나무 하나만 보는 관점과 숲 전체를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 부분 균형 분석은 나무를 보는 것과 같아요. 다른 시장은 다 멈춰 있다고 가정하고 딱 하나만 깊게 파고드는 거죠.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실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요. 하지만 오른쪽 일반 균형 분석은 숲 전체를 보는 겁니다. 모든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경제 전체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분석은 훨씬 복잡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을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 균형이라는 멋진 개념을 경제학의 대가들은 과연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우리나라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이중구 교수님의 교과서를 통해서 그 명쾌한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명료하지 않습니까? 경제 안의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딱 두 개예요. 바로 모든 시장, 그리고 동시에. 어느 한 시장도 빠짐없이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서요. 더 이상 가격이라 거래량이 변할 이유가 없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균형이란 건요, 우리가 사는 커피나 스마트폰 같은 모든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노동시장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경제 안에 있는 진짜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에선 소비자도 기업도 전부 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현재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완벽한 균형 상태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일반 균형 상태가 그냥 저절로 이뤄질까요? 에이, 천만에요. 정말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동시에 딱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 핵심 조건 4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해요. 첫째, 모든 소비자가 자기 예산 안에서 가장 큰 만족, 즉 효용을 얻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쓸 수 있을까? 이걸 다들 해내고 있는 상태죠. 둘째, 모든 소비자가 일하고 싶은 만큼 딱 그만큼 일해서 돈을 벌고 있어야 하고요. 셋째, 모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가장 싸게 만들어서 가장 많이 파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4번째, 이 모든 활동의 결과로 경제는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남거나 모자람 없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커피는 단 한 잔도 남거나 모자람 없이 모두 팔리는 그런 완벽한 상태. 와,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죠.
네, 이론만 계속 들으니까 아직 좀 복잡하고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확실한 예시를 하나 준비했죠. 모든 시장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 같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끔찍한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 커피 농사가 완전히 망해서 원두 가격이 한 해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럴 때 딱 커피 시장만 변하고 모든 게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 충격이 다른 시장에 어떤 연쇄 반응, 어떤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까요? 자, 이 파급 효과 한번 보세요. 먼저 커피 가격이 폭등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커피를 덜 마시겠죠?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럼 커피에 타먹는 설탕이나 우유 같은 보완제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거고요. 반대로 커피 너무 비싸네. 녹차나 마시자 하면서 녹차 같은 대체제 시장의 수요는 확 늘어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커피가 안 팔리니 동네 카페들은 어떨까요?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죠. 결국 이 충격이 노동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모든 게 정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지 않나요? 방금 본 이 예시가 바로 일반 균형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커피 시장, 즉 나무 하나만 봤다면 설탕, 우유, 녹차,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무 하나만 보는 건 숲 전체의 역동적인 변화를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려면 반드시 이 숲을 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 한번 하고요. 여러분의 경제학 사고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분 균형은 나무, 일반 균형은 숲. 둘째, 일반 균형은 모든 시장이 동시에 완벽한 균형을 이룬 아주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장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돼서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일반균형 상태가 과연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경제에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현실의 어떤 요인들이 이 완벽한 균형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경제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